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데모를 드릴 거는 MSA Easy라고 하는 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적용 기준과 우리 이제 GitHub에 가보시면은 그 샘플 코드들이 있어요. 그 최근 스프링 부트 버전에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려면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된 런타임을 써야 되거든요. 기존에 와스를 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량으로 된 그 마이크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그 기반으로 포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템플릿을. 그래서 MSEasy라고 하는 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이제 했는데요. MSEasy라는 툴은 도메인 모델링을 하면 그거를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쿠버네티스 배포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제너레이트 해주기 때문에 곧바로 프로토타이핑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이벤트 스토밍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오늘 시나리오는 특정 공공기관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나리오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이 공공기관이 대체적으로 민원 접수와 처리, 유형별 처리,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상태를 조회하는 것, 그리고 뭔가 보상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분석 같은 걸 하시는 공통성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아주 제너럴한 공통적인 업무 성격으로 민원 처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적 요구사항은 이러한 일반적인 것, 그리고 뭐 공지사항, 자료실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된 요구사항이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이런 것들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후선에 있는 업무들이 일부 장애가 벌어지거나 하더라도 코어 도메인이 살아있다면 그 민원 접수 처리가 문제 없도록 이벤트 드리븐하게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구성이 되도록 그래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요구사항 그다음에 확장이 필요할 때그 팽창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된다. 프로세스를 준수한다라고 하는 측면 민원 처리 기한을 준수한다든지 이러한 비기능적 요구사항도 있겠습니다. 이게 기능적 요구사항일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로세스 일관성을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비기능적으로 넣어놨고요. 자, 요걸 모델링하는 차원에서는 다음번 그러니까 5월 14일에 얘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능 민원 조회를 자주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하면 하나 이상의 서비스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조립을 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로젝션 이슈가 생깁니다. 조인 SQL 쓸 수 없습니다. 이제 RDBMS 하나로 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SQL 한 번에 조인 SQL 날려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건 성능도 안 나오고 그냥 확장성을 그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CQRS 같은 리드 모델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쪼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업무 어, 민원 접수와 나머지 백엔드를 분리한 것은 민원 접수 업무가 때때로 과중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접수 이후에 나머지 후선 업무를 그때 다 같이 한 트랜잭션에 집어넣으면 접수 자체가 장애가 벌어져가지고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주로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우리가 그 화면에서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을 몇 초 기다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이제 그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뭐 퍼넬 같은 걸 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대고객 그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민원 접수 부분과 나머지 D 후선 업무들은 두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된 트랜잭션 유형별로 쪼갠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 유형 1, 2를 쪼갰다. 민원 유형별로 쪼갠 이 접근 방법은 도메인 전문성 위주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민원 유형별로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별로 쪼갰다. 그다음에 보상 처리 마찬가지 그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브 도메인으로 쪼갰다. 그다음에 민원 분석을 같은 쪽에다가 넣어도 되겠지만 각자한테 분석만 따로 한 이유는 분석용 DB는 주로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올랩을 위해서 뭔가 스타 스키마를 구성을 한다든지 분석을 위한 전용 뭔가 뭐 내용에 접근하는 건 벡터 DB나 그래프 DB 같은 걸 쓸 수도 있을 거고 타임 시리즈하게 지금 현황을 보고 미래를 추측하는 관점이면 타임 시리즈 DB를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인프라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분석은. 그다음에 기타는 제네릭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가 쓸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가져다 그냥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은 기타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과정은 제가 먼저 MSEG에 들어가 갖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쓰시면 자, 이 도구는 오픈 소스고 누구나 비용 없이 물론 이제 여기 온라인에 있는 건 비용을 조금 지불해야 되지만 저희도 이걸 호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받는 것이고 요게 여기 가시면 오픈 소스가 있기 때문에 로컬에다가 설치해서 쓰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품으로 이거를 패키징해서 뭐 시장에 파셔도 됩니다. 여기 그런 하여간 열려 있는 도구니까 이 도구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구에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기 여기를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자, 요 세부적인 과정은 다음번에도 할 거니까 시간상 제가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벤트 스토밍을 선택을 해줍니다. 저 만들기에서 여러 유형 중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왼쪽에 수많은 아까 이벤트 스토밍을 위한 스티커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스티커들은 다 컬러가 이렇게 다르죠. 그 중에서 여기 바운디드 컨텍스트부터 먼저 끌어다 놓을게요. 자, 그건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 영역은 민원 신청이 되겠습니다. 민원 신청. 민원을 신청한다. 이렇게 업무를 나누고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쪼갤 거라. 민원 신청과 민원 처리를 왜 쪼갰느냐? 신청은 예전에 뭐 코로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 보조금 할 때 막 신청이 폭주하잖아요. 그때 막 우리가 대기를 타면서까지 이제 막 그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체 이 시스템하고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신청 프로세스와 신청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처리의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여기서 불필요하게 처리가 잘 접수됐는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묶여 있기보다는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원 신청, 민원 처리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좋고요. 민원 처리도 유형이 민원 처리 유형이 1, 2,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죠.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한 그 어,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 처리 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업무 영역 이렇게 나누겠다. 그렇게 나눴고 그리고 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예를 들면 어떤 분석을 나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분석 차원별로 분석의 차원별로 사용하는 DB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석 차원마다 이렇게 다르게 또 바운드 컨텍스트를 쪼개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 메쉬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메쉬. 우리가 빅데이터 프로젝트 하실 때 데이터 메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석 차원별로 해서 이렇게 도메인을 분리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구조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쪼갤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업무의 영역을 일단 대략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나누고 우리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뭐가 있는지 자, 민원 신청, 민원이 신청된 자, 이런 것들을 현업하고 우리가 업무 영역을 대략 나누셔도 되고 안 나누셔도 되고 이 이벤트를 먼저 이렇게 그 현업들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 이벤트 스토밍을 하면 여러 그 현장에 보통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 하지만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툴에서 여기 여러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걸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으로 미로라고 하는 툴이 있죠. 여러 협업해가지고 동시에 편집을 할 수 있는데 들어와서 이러한 어떤 이벤트들이 우리 프로세스에 우리 업무에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막 붙이시겠죠.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런 다음에 이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어, 커맨드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의사결정이 있을 거라고. 의사결정을 우리는 이런 커맨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됨이겠죠. 자, 여기에 민원 신청 자, 이게 똑같은 걸 왜 여기는 됨 이렇게 여기는 그냥 커맨드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이벤트는 그 처리의 결과입니다. 신청될 수도 있고 신청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신청이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요청을 했을 때 반응은 하나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두 개는 나뉘어진 겁니다. 커맨드와. 이 커맨드라고 하는 건 뭔가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앞에 뭔가 붙겠죠. 누가 하는 거냐 그런 거죠. 민원인.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면 민원 처리를 하는데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사관이 한번 그 실제 이 사건의 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뭐 그런 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 조사 완료.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처리가 이제 접수되는 걸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민원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목록에 추가가 돼요. 자, 언제 신청이 되면 그죠? 신청이 되면 조사 목록에 추가.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이 되면 무조건 민원 처리를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되었을 때 조사 목록에 알아서 추가가 되고 완료가 되면 민원 처리를 하는 단계에 필요한 처리 목록에 추가가 되겠죠. 처리 추가됨. 뭐 접수됨 뭐 그런 거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저는 업무 영역을 먼저 정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는 원래 이벤트부터 먼저 뽑고 앞에 커맨드나 컬러시를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처리를 지금 현재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자, 이 비즈니스 액터들은 비즈니스 유저들은 이 스티커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 아, 우리 기관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흘러가라고 그분들은 비즈니스 레벨에서 이해를 하고요. 디벨로퍼, 개발자들은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구현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얘는 API 혹은 UI 버튼을 만들면 되는구나. 그리고 아, 민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코프, 그러니까 스코프이라고 하면 그 퍼미션이죠. 퍼미션이 있는 토큰이 들어와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인증 토큰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 토큰이 있어야만 이 버튼이 눌려지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커에 보시면 명칭이 팔로시, 이벤트, 커맨드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현업들이 이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상당히 일반화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설계로 연결이 또 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벤트가 퍼블리시 되었고 팔로시라고 하는 건 기술적 언어로 표현하면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펍섭 내가 이벤트를 수신해서 아 조사 목록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완료되면 처리 목록에 또 완료됐다는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면 처리 목록에 또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민원 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설계를 암시하게 된다. 서로 개발자와 비즈니스 전문가 간의 그 갭을 상당히 좁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스토밍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될 때 지속적으로 이 이벤트 스토밍을 현업과 개발자 그러니까 설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하나의 공통 언어를 가지고 이런 스티커죠. 공통 언어를 가지고 유비쿼터스 언어죠.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분석 차원의 우리는 분석을 어, 예를 들면 여기에 유형별 뭐그 조사 결과 해가지고 여기 조사가 됐을 때 반려될 수도 있고 승인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민원이 맞아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돼라고 하는 케이스와 아니야 이거는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로 우리가 그때그때 그 분석하고자 하는 스키마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민원 유형이라고 하면 유형별로 해서 총 민원 요청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승인 요청 수가 있을 거고
완료된 요청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값을 계속 쌓아가면서 우리는 이 앞에서 벌어졌던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 데이터 적재를 이 차원에서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분석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게 분석 차원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뷰가 다르겠죠. 우리 그래서 완료되었는데 이게 승인이 난 경우가 그죠? 조사가 완료되어서 조사 우리가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어요.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자, 이건 조사원이 하는 거겠죠. 조사 담당자가. 그래서 얘는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한 후에 누가 조사관이 평가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죠? 여기는 수집, 데이터 수집. 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파이 그래프 같은 걸로 결과를 낸다라고 치면 이러한 분석 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하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한 이유는 민원 처리를 하는 도메인의 입장에서 분석까지 신경 쓰기 싫은 측면도 있고 여기에는 RDB를 쓸 거고 여기는 이런 간단한 뭔가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석용 뭔가 올랩 같은 뭔가 다차원 DB나 뭐 이런 별도의 DB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굳이 같은 테이블에 넣어서 여기서 데이터를 자꾸 끄집어내 가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벤트에 의해서 복제되게 한다면 두 개의 시스템은 성능 관계없이 이쪽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차원별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흐름을 먼저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계 기준으로 넘어가면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이제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걸 끼워 넣게 됩니다. 이 어그리거트, 이 노란색. 이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을 갖추는 어떤 그 객체의 덩어리다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이걸 노출하는 방법은 민원 신청과 신청이 완료되는 요 사이, 그러니까 커맨드와 이벤트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이 어그리거트의 이름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데이터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뭘까요? 민원이겠죠. 민원. 민원 한 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드가 있겠죠. 얘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거. 민원인데 민원의 아이디가 있고 뭐 그러니까 요 아이디가 민원 번호고 민원 아이디고 그다음에 신청자 아이디 민원 내용 그다음에 상태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스테이터스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민원이 그때그때 궁금할 거니까 지금의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승인이 되고 거절이 되면 이 민원의 상태가 또 업데이트가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상태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나요? 이 데이터가 여기에 있죠. 평가의 결과는 민원 신청의 평가의 결과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중간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볼게요. 여기에 각 조사 건이라고 볼게요. 여기에 이제 민원 번호 아까 요걸 레퍼런스 한다고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로 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조사 결과를 이 스테이터스라고 보는 이 조사 결과를 제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조사 결과가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민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신청이 되면 조사 목록에 그냥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가 조사 결과가 넣어린 상태로 뭔가 하나가 추가될 것이고 이 담당 조사관은 이 조사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 있는 아직 미결된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넣어린 그 조사건들을 이렇게 리스트에서 쭉 조회를 할 것이고 그래서 조사를 할 겁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입력을 하겠죠. 이 평가라고 하는 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조사 결과가 승인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수집이 승인이라고 하는 결과로 분석 차원에도 들어가겠지만 어디에도 관심이 있겠습니다. 어디에가 또 관심이 있냐면 민원 신청자가 관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원 테이블에도 이걸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원 입장에서 기존에 우리가 싱글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민원과 조사 테이블을 그냥 조인을 하면 됐어요. 혹은 심지어 이 같은 테이블에 두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조사와 민원은 어차피 모든 프로세스에 걸리는 모든 필드들을 한 테이블에 다 집어넣는 게 기존의 어, 그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업무 프로세스별로 해가지고 이걸 아예 그냥 자기만의 테이블로 분리를 했는데요. 이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조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싱글 데이터베이스 싱글 서비스 퍼 싱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싱글 데이터베이스 퍼 싱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RESTful API를 여기 조사에 대해서 get을 하는 걸 호출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능이 엄청 느려지겠죠. 여기서 여기를 갖고 오기 위해서 RESTful API를 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태를 그냥 역정교화로 리플리케이션을 시켜버리는 방식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업데이트, 상태 업데이트. 언제? 상태 업데이트라고 하는 팔러시를 넣었습니다. 팔러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이벤트에 의해서 팔러시가 트리거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되거나 승인이 됐거나 거절이 되었을 때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자, 거절이 되었거나 이렇게 승인이 되었을 때 업데이트가 되겠죠. 민원이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그냥 이 같은 테이블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내 조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성능도 보완을 시키면서 불필요하게 이 조사의 입장에서는 민원 접수에 대한 복잡한 테이블의 모든 테이블을 나는 알 필요가 없고 조사에 필요한 관점에 해당하는 테이블만 관리를 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어그리거트가 필요하겠죠. 모든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는 어그리거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조사 처리에 대한 게 필요하겠죠. 처리. 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민원 처리 2에 해당하는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의 싱글 모델에다가 막 꾸겨 넣는 게 아니고 모든 요구사항을 자기의 영역 안에서 내가 고민해야 될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복잡성만 한정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